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일찍이 6부락 촌장들이 이곳에서 박혁거세를 길러 신라를 열었습니다. 신라는 결코 반도의 저 남쪽에서 시작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신라의 선조인 육촌장이 진한 사람이라 밝힙니다. 9,000년 전 대륙에 세워진 인류의 첫나라 환국, 다시 그로부터 3,000여 년 뒤 동북아에 세워진 한민족의 첫나라 배달. 바로 이 환국과 배달의 국통을 계승한 단군조선의 중심 세력이 곧 진한입니다. 그 진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신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단군조선의 47분 단군께서 하늘의 가르침, 곧 신교로서 나라를 이끌던 소중한 전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라가 6부락으로 열린 것도 신교의 제1경전 천부경이 밝힌 6이란 숫자의 비밀, 대삼 합육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신라는 또한 신교의 우주원리인 삼신오제 사상에 따라 5도읍 5경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열리고 닫힐 때까지 신라를 이끈 근원적인 힘은 바로 신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은 신교를 가리켜 지극히 신령스러운 도라며 풍류라 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끈 신라의 혼 화랑도, 이 또한 환국, 배달, 조선 신교 시대의 역사에 적단 낭가를 계승한 것입니다. 낭가 정신은 저 배달의 3,000명 문명계 척단, 단군조선의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을 거쳐 신라의 화랑으로 꽃피었습니다. 나아가 고려의 제가화상, 근세조선의 진정한 선비와 의병, 조선 말 300만 동학도와 60만 동학군을 거쳐 항일 독립군과 정읍의 600만 참동학 태울 구도자들의 저항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 봄, 이곳 경주에서 수훈 최재우는 천상옥경의 상제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극대도 새 시대가 열리리니 시천주의 가르침을 펴라. 이에 수훈은 동학을 창도하여 한민족이 입구진했던 9,000년 소도의 천신 숭배 문화, 삼신상제님 신교 문화의 부활을 외쳤고 새 시대를 깨우는 다시개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교도, 낭가도, 나아가 경주에서 울려나간 동학의 참정신인 시천주, 무극대도, 다시개벽의 새 세상 소식도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중화사관,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 한민족의 역사와 원형정신, 곧 신교문화가 온통 지워지고 뒤틀린 결과입니다. 내 역사의 뿌리, 내 문화의 원형을 다 잃어버린 한국인에게 하늘은 환단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환단고기는 인류 창세 역사와 한민족의 뿌리 문화, 그 원형 정신을 고스란히 밝혀주는 보배로운 역사서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현장 답사로 밝혀진 환단고기의 놀라운 기록들과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면서 창세 역사 복원과 새문명 개창의 대장정을 여기 경주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라 천년 왕국의 수도 이 경주의 그 역사의 근원과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땅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 문화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확연하게 참되게 오늘 다시 한번 깨칠 수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통일문화 역사관을 정리하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동북아의 역사 대전쟁입니다. 근대사의 출발점에서 선언된 개벽으로 가는 역사 대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대전쟁의 중심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잃어버린 역사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가? 시원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삶의 동력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의 근원과 그 창조의 힘에 언제나 바르게 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 왜곡의 축소판인 천년 왕국 이 경주의 역사 근원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 한민족 역사 광복의 시간이 될 것을 다 함께 소망하면서 왜곡되고 그 뿌리가 꺾여 있는 한민족 역사의 울타리를 넘어서 동북아와 인류 창세 역사의 원형문화 정신,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단사학에서 그토록 한 목소리가 되어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판단국이,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다 함께 앞으로 우리 분단 역사의 종막을 고하는 통일 역사 시대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원 역사 문화 정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 그 새 희망의 역사의 문을 진정으로 최초로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도 해외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경주를 한번 와보죠. 경주 들어서면서 거대한 왕릉들의 숲을 보고 여러 가지의 그 역사 유적지, 잘 알고 있는 이 왜곡되어 있는 이 보석사라든지 또는 이 첨성대, 제가 오면서 이 첨성대 속에 담겨 있는 진실로 놀라운 이 우주 광명 역사에 삶의 체험이 이 속에 총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신라 역사문화의 그 심오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함께 각성을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경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천년 왕도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보면은 동양 문화의 그 기본 3요소 천문지리 인사, 이것을 총체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라 그 역사의 토대가 아닌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리를 중심으로 볼 때 지금 저 백두산에서 한반도 척추라고 하는 태백산으로 쭉 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경주는 중앙에 이 첨성대 주변에 이 반월성, 남산, 선도산, 동쪽, 서쪽, 북녘의 산 이 오악이 아주 제자리를 잘 잡고 있다. 지리학의 이제 그 핵심 하나가 이 물이 어디서 생해가지고 빠져나가냐. 결론을 우리가 그 물이 역을 해야 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형산강이 경주 중심부를 이렇게 흘러서 저 포항으로 이렇게 우선을 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서출 동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대세는 지금 이렇게 물은 역북으로 해서 한 1000년 왕도를 할 수 있는 틀이 잡혔다. 이제 그런 구성틀을 보고 지리의 신비로 이것을 알고 육촌장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문을 보면은 이 우주의 그 3원 28수 별자리를 그대로 경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우주의 전체 근본 별자리를 경주 이 왕도에 그대로 심어놨다. 그 중심에 첨성대가 있고 왕묘들이 또 주요 문화유적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인사로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문화 역사의 힘, 토대가 화랑인데, 이제 이 화랑 문화의 실상을 제대로 알면은 이 신라 그 역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화랑. 우리는 흔히 이제 화랑 하면은 아예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싸웠던 그 젊은 군인들의 조직이 아니냐. 대부분 한국인들이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화랑은 본래 군인이 아니다. 이 인류의 창세 문화 정신을 계승한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원을 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게 이제 이 화랑 문화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신라 문화에서 우리가 그 역사의 근원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일관되게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라는 진한이다. 신라는 진한이다. 이것은 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각성해 있으면은 이건 우리 역사의 근원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문화 주제다. 근본 주제다. 다 함께 한번 한마음에 대해서 소리질러 볼까요? 신라는 진한이다. 신라는 진한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진한의 실체를 알면 우리가 천년 역사 신라 문화와 역사의 근원을 총체적으로 신라 역사의 자랑스러움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9000년 역사의 큰 주제가 단 한 글자로 발글환, 우주광명환이다. 이 광명이, 우주의 광명이 크게 셋으로 나눠져서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사람 광명, 그것을 환단한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주 자연수 법칙으로 천일지일태일이다. 여기서 이제 이 사만의 역사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근원을 잃어버리면은, 특히 창세 역사의 원형문화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문화 후손들인 오늘의 우리는 역사의 근원과 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자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잃어버린 자 패망뿐이다. 역사를 잃어버린 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인간 역사의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라는 지난이다 하는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각성을 하면서 오늘의 이 신라의 왕도 경주는 서두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대사와 근대사의 성지다. 한국 9,000년 창세 문화 역사의 세계관, 이 우주관의 정수를 근본으로 해서 신라가 건국이 되었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주 정신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면서 이것을 조직화하면서 백성들의 그 문화 역사 정신으로 응집을 시키면서 이제 통일을 이루어 나갔다. 긍정적인 신라 천년 역사의 대세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신라는 진안이라고 하는 이 문화 정신을 상징하는 신라의 자랑스러운 근관을 보면은 그 원형 문화의 상징 문양이 아주 중심에 딱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산 같기도 한데 저것이 뭐냐? 저 속에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인류 창세 문화 정신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이 미륵불, 미래 부처님인 이 미륵불을 신앙의 중심지었다. 최초의 그 사찰도 보면은 석가불 중심이 아니고 미륵불을 세워서 모신 초기 불교 사찰 창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격동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현주소, 문화인식의 현주소를 보면 우리는 고대사와 근대사 두 눈을 모두 상실했다. 9,000년 환국배달 조선의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그 악업으로 이 근대사의 성지 경주의 이 땅에서 선언된 위대한 인류 현대사, 근현대사의 실제 그 문화 주제, 개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이 신라 천년 역사의 비밀, 두 번째는 신라 역사 문화의 원형 정신, 세 번째는 통일 문화를 여는 근대사의 새 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왜곡된 한국사 역사의 축소판이 신라 건국의 첫 소식에 함축되어 있다. 조금 전에 신라는 진안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왜곡을 하고 있냐?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사서, 특히 이제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해서 양만춘 장군에게 눈알이 빠져가지고 그 여독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그런 위대한 제왕이 동방 침략을 감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 동방의 그 역사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그 책을 냈는데요. 진서, 양서라든지 여러 책을 냈는데 여기 이제 진서와 후한서에 보면은 지금 진안은 어떤 나라냐? 중국 진시황 때 만리장성 노역을 피해가지고 동방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진안이 동방진짜가 아니고 진나라 진짜야. 진안이다. 그리고 거기 노인들이 우리는 말이야 노역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슬쩍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동북공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근원에서 볼 때는 더 아주 이렇게 잘못되고 악질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저 남쪽에 있는 바로 신라의 그 원형, 거기도 전부 중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가서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거기도 다 중국이라는 거야.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에 대한 그 원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이 선시에 조선 유민이, 이보다 먼저 조선의 유민들이, 여기서는 단군 조선이죠. 단군 조선이 망해서 그때 이제 내려온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그 산과 계곡에 이렇게 살았다. 흩어져 가지고 살았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의 이 신라, 본래 이름 진안의 그 여섯촌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진안의 육부다. 진안 육부다. 신라의 본래 이름은 진안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 와서 살았던 그 이 육부 육촌장들의 그 지배 세력은 본래 조선 유민이다. 단군 조선 역사가 망하면서 북방에서 내려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선시에 바로 여기에서 이보다 먼저 신라의 진안이 이 땅에 생기기 이전에 어느 정도냐, 우리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서력전 238년에 단군조선 마지막 47세 고열과 단군이 단군 자리를 내놓고 은둔하셨기 때문에, 즉 북쪽의 단군조선의 만주 영역의 진안이 그때 망해버리고 이제 6년 공화정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그때로부터 약 180년 전부터 단군조선의 유민들이 바로 이 신라 땅 경주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신라 땅 경주 이 지역까지 본래 단군조선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에 이렇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해석의 문제인데, 식민사학의 안목으로 해석할 것이냐, 우리들 스스로의 본래 대한의 주체 사관으로 제대로 번역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여기서 바로 단재신채호가 그토록 절규를 했더니 남사만, 이 남사만은 어디서 왔냐? 신라의 진안, 가야의 변한, 그리고 백제의 전신 만. 한강이 남쪽 사만은 저 북쪽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북쪽 사만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곳 신라의 본래 천 이름인 진하는 북쪽 단군조의 사만에서 그 진안 사람들이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환단국에서도 이 신라의 전신을 진안이다, 이렇게 진안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진짜의 실체가 아주 정확하게 그 중국 사서에 나오는 것은 삼국지 그 우이지 동의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이 망할 때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는 준왕이 단군조의 마지막 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군조의 수도는 지금 대동강 평양이다. 한반도 평양이 단군조의 수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연나라 사람 우인만이 쳐들어온 것도 대동강 평양으로 쳐들어왔고 왕검성으로 쳐들어왔고, 그리고 3대 후에 그 손자 우거를 멸하기 위해서 한나라 무제도 육군과 해군 그 군대를 바다를 건너고 저 육지 북쪽으로 해서 바로 평양 왕검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사군, 한나라 식민지 낙랑군을 비롯해서 4개 군을 위아래 쪽으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 진실을 알 수 있는 중국 사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우고 왕 때 신하 역계경이 우고에게 정책을 건의해도 안 받아주니까 망명을 했다 이거, 도망갔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동쪽 진국으로 갔다. 동지 진국이라고 써놨거든. 동방에 진국이 있었단 말이야. 이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방의 천자의 나라고, 그리고 이것은 북쪽에 있었던 단군 조선이 만주의 진안이
먼저 44년 전에 망했고, 그러고서 이제 194년에 왼쪽 날개인 번조선의 마지막 75세 기준이 위만에게 패망당해가지고 지금 우리 황해바다 군산으로 들어왔다. 서력전 194년이니까 지금 이런 역사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진국 문제를 조작을 했냐. 자, 동쪽의 진국이 아니고 그 진국은 남쪽에 있었다. 1948년 조선사 대관에다 그렇게 써놨어. 우고 정권이 말이야. 우고 정권이 한나라 유민들을 막 한없이 받아들이고 이 남방의 진국이 한하고 교통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남방의 진국이라는 거야. 이걸 본받아 가지고서 지금 강단사학에서 교과서에 이 신라, 가야, 백제가 생기기 전에 거기서 여러 나라들이 작은 그 성국 국가들이 있는데 그때 중심적인 힘하나가 생겼다. 그게 진이다. 진, 남쪽에 진이 있었다. 진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남사만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중심 세력으로 애매하게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내연 교수와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한번 그 논문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진국이 뭐냐. 이게 지금 회남자 시치훈에 나와 있거든. 갈석산에서 조선을 지나 대인의 나라를 통과하면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이른단 말이야. 당군조선의 나라에 온다.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해 위만조선을 넘어서 대인의 나라를 통과하면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이른다. 바로 이것이 뭐 이게 진국이라는 거야. 진국은 동쪽에 있었다. 중국 사세 동쪽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대조용을 보면은 고구려가 패망당한 뒤에 바로 그 아버지 대중상 대조용에서 처음에 나라를 후고구려를 세웠다가 진국이라고 그랬거든. 대진국이다. 이 대진 진국이라는 건 단군조선을 전체로 부를 때는 진국이고 그것을 나누어서 부를 때는 만주에 지난 그다음에 왼쪽 이 요서 산동까지 이것이 이제 바로 번한 한반도 전체는 이제 이것이 마한이다. 마한이다. 환단국은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걸 전하고 있어요. 환단국에서 총지하야 전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은 단군조선은 이걸 단군 관경이라고 단군이 이 전체 영역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것이 진국이고 역사에서 말하는 단군조선이 바로 이것이다. 이 환단고기의 그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해서 역사 문화 시대에 대해서 역사 문화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얼마나 우주관에 근거한 그 정의가 힘차고 명료한지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라의 근원과 뿌리에 대한 역사 왜곡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신라의 본래 그 건국조인 이 박혁거세 그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이것을 삼국유사 삼국사에서 함께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신모는 이 신성한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는 본래 중국의 제실의 따님이다. 중국 황실의 여인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와서 박혁거세를 낳았다. 박씨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전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라 역사의 근원과 뿌리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 왜곡. 진화는 중국의 진나라 때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서 동방진짜가 아니고 진나라 진국이다. 그 개국조는 그 어머니가 중국 여인이다. 환단고기를 보면은 신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근본 고정관념을 깨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삼성기상이 환단고기 첫 편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본래 동명왕 한나라 무제가 들어왔을 때 그걸 꺾어버린
이 동명왕, 지금은 고주몽으로 왜곡돼 있어요. 이 고두막한이 부여의 도읍에 나라를 열었다. 나라를 열었다. 이곳은 신라의 옛 땅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흠정 만주원료고라는 책을 보면은 권룡제가 한 말씀을 이렇게 쭉 유훈으로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 당나라 때 계림이라고 했던 곳은 지금의 길림이다. 이게 와전된 거다. 이거. 신라 백제가 여러 나라가 본래 그 부근에 있었다. 신라도 백제도 건국조들의 그 지배 세력의 고향이라는 것은 지금의 길림이라는 거야. 길림. 근데 중국어 발음에 길림과 계림이 지린이야. 발음이 같아. 성조만 다르지. 그럼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역사의 진실을 언어 정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국 이전의 그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가 왜곡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강단사학에서 식민사학의 이 시원 역사 뿌리를 다 부정해버리고 중국과 일본의 마치 식민 역사로 시작된 것처럼 강조하는 이 문제도 신라는 지난이다. 남쪽의 사마는 북쪽의 단군조가 망하면서 그 사만의 중심 세력들이 내려와서, 왕족이 내려와서 나라를 열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북쪽 사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군조를 신화로 총체적으로 근본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놓고 있느냐. 자, 대형 박물관을 가보면은 한국사 그 연표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있고 여기에 자 보세요. 원삼국이라는 게 있어. 프로토 쓰리 킹덤스. 원삼국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서력전 100년부터 400년 동안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야가 성립되기 전에 원삼국이 있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삼국 전에는 이게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 없어. 단군조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화 대국주의 역사관과의 식민사관, 바로 이 이중의 역사 왜곡의 올가미에 빠져서 또 지금 어떠한 역사의 논리로도 결론은 한국인은 역사의 그 뿌리가 신화다. 한국 배달 조선은 다 신화다. 이거 없는 역사라는 거야. 환인환웅 당군은 신화인물이다. 한평생 한생에 우리의 시원 창세 역사 문화를 공부한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자들의 총결론이 뭐냐? 한국인은 근원 조상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8,200만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역사 인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문의 어떤 정교한 논리로도 과학주의 실증사학의 강변으로서도 우리의 역사의 뿌리, 환국배달 조선의 그 삼성조 역사 시대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사과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민족 뿌리 역사를 밝힌 이 삼국사교와 삼국유사, 사실은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알리바이를 식민사학이나 또는 지금의 이 동북공정을 끌고 가고 있는 중국 사학자들에게 이 한강 이남까지도 잘못하면 뺏길 수 있는,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실제로 강도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사대주의 사서의 특성도 여기 있는데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고구려의 시조, 백제의 시조, 신라의 시조. 삼국사기는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해서 고구려를 폄하하고 고구려의 그 시조에 대한 천륜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감히 황제국 중국을 이렇게 넘보고 까불어댄다. 그 다음에 뭐 대륙의 역사는, 발해 역사는 한마디 싫지도 않았다, 이거. 대진국의 역사를. 그런데 이 역사의
그 단절이 사실은 고구려의 뿌리, 동시에 백제의 뿌리, 신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중간 역사의 그 맥이 완전히 뿌리 뽑혀버렸어요. 환국배달 조선뿐만 아니라 단군조를 정통 계승한 뭐예요? 바로 세 글자로 이 북부여 역사가 뿌리째 잘린 거야. 결론은 뭐냐? 고주몽의 아버지가 북부여의 건국자 해무수라는 거야. 드라마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고주몽의 아버지가 이렇게 화살을 맞고서 죽는 걸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180년 북부여 역사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1세 해무수, 2세 모수리, 3세 4세 해가지고 그 5세 6세까지 북부여 역사가 나오는데 180년 북부여 역사가 완전히 다 잘려나가고 북부여 역사를 계승한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은 환단고기에서 처음으로 이 부여의 역사, 북부여와 동부여 역사를 총체적으로 단군조를 계승한 이 왕조 역사의 족보를 밝혀주면서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의 바로 심장부 황국배달 조선을 북부여가 어떻게 계승해서 거기서 동부여 역사가 탄생을 했는가.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이 고주몽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옥저후 불리지라고 그랬는데 불리지인데 어머니가 연애를 해가지고 혼전 임신을 해서 황실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부모로부터 쫓겨났거든. 그래서 동부여에 가서 커요. 고주몽이 금화왕 곁에서 이제 크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김부식이 4대주의 역사관으로 이제 고주몽의 두 아들 비리와 온조도 고주몽의 자식이 아니다. 친손이 아니다. 그건 본래 그 우태라고 하는 아주 뭐 매가리가 없는 남자였는가 봐. 뭐 드라마를 보면은 전쟁 나가서 아내가 소선인데 아들을 둘 낳고 그러고서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인 부인 연타발의 과부가 된 딸을 그 자금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다. 근데 소선호는 연타발의 딸이 아니고 환단고기는 바로 누구의 딸이냐? 이 소선호가 바로 고주몽이 북부여의 마지막 왕 6대 고무서 단군의 따님인데 아들이 없어서 소선호하고 결혼해서 나라의 이름을 갖다가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간판을 바꿨다. 바꾼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게 이제 환단고기 삼성기 그 마지막 끝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해모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이 신라 역사의 근원을 다 찾는 거야. 일본 역사의 근원을 다 찾는 거야. 여기에 바로 9,000년 역사의 잃어버린 국통이 파괴된 역사의 그 근본 생명이 되는 이 사통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정적 역사 광복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이 한마디 속에 확고히 주어집니다. 고주몽이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를 너무도 공경해서 사 해모수 우이 태조다 이랬거든. 삼성기상 그 마무리에서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서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가 있냐? 바로 해모수가 태어난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라는 거야. 본래 북부의 그 시조 해모수의 모향 바로 그 고향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시조 할아버지를 공경해서 고구려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고구려 고주몽의 그 조상이 누구냐? 북부여지요. 그 다음에 신라의 박격거세 어머니 파소, 선도산 지금 가면은 그 선도산 성모 박격거세 어머니 모신 사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본래 한무제가 우거 왕국을 무너뜨리고서 이제 동부가 대천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때 갑자기 구국의 영웅이 튀어나왔는데 그분이 고두막한이다. 일설에는 이제 실제 당군조선 마지막 47세 당군의 후손이다. 이 양반이 한무제를 꺾고
뻗고 계속 그 전쟁을 10년 20년 수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당시 북부여의 4대 임금을 압박을 하면서 그 양반은 이제 죽고 동생 헤브루가 등극을 하자마자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동부여가 탄생을 하는 거야. 동쪽 가서번에 수도를 정하고 동쪽 부여다. 그러고서 이제 북부여에 바로 5세 당군 자리에 이 고두막한 원래 동명왕이고 바로 이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이 역사를 완전히 제거를 하면서 후세 우리 역사가들이 그것을 차마 기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박혁거세의 어머니 아버지 비밀이 바로 북부여의 후기 시대인 5세 동명왕 고도막한 단군의 따님이 파손돼 경주에 저 나정까지 오게 된 것은 비밀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고도막한 동명왕이 한나라 무죄를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북부여의 왕조를 장악한 거야. 그 왕조를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조에 있었던 어떤 제왕의 아들하고 왕자님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그 왕실에서 왕통이 뺏겼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남쪽으로 거기서 살 수가 없는 환경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혹시 사로가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어요. 고주몽이 그 시조 할아버지 고향을 따가지고 고구려라 했듯이 아마 그 박혁거세의 어머니의 사랑하는 남편 왕자님의 그 이름이 사로라고 해서 진안에서 이제 수도를 서라벌로 하고 나라 이름을 사로로 바꾸지 않았냐 뭐 이런 추정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백제 시조인 그래서 사실은 뭐 실제 최초의 여왕이라고 볼 수 있죠. 고주몽의 두 번째 아내 소선호 6세 북부여 마지막 당군의 따님인데 거기서 비리와 온조를 낳거든. 그러고서 이제 본래 동부여에 있었던 예시 부인하고 낳았더니 이제 그 유리태자가 찾아오니까 서선호가 자기 아들들에게 불리하다 해가지고 저쪽 요서 지역 글로 내려와 가지고서 이제 어하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여왕이 되고 거기다가 왕국을 하나 세웠다가 저 인천 미추홀로 왔다가 지금 이제 하남 위례성 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백제 발판을 붙이고 왕국을 열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신라의 그 혈통의 근원 그것도 북부여와 직접 연관이 돼 있고 또 고구려의 그 뿌리도 보면은 이 북부여 마지막 단군을 이렇게 계승한 정통 왕조다. 백제는 고주몽의 아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삼국이 크게 보면은 가야까지도 단군조의 정통을 이렇게 계승한 한 형제고 직계로 보면은 바로 북부여를 뿌리를 한 한 형제다.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한 형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원나라가 지구 대세를 정복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충격을 받은 이 일현 스님이 도대체 우리 동방 사람은 어디서 왔냐? 2000년 전에 써진 그 우리나라 왕침이 쓴 위서를 인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세우는데 윤인공과 같은 때다. 4000년 전에 윤인공과 같은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단군 조선은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기록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봤어요? 옛 기록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의 역사 문화의 옛 기록을 종합해서 써놓은 고기를 본 거야. 해동 고기를 봤든지 단군 고기를 봤든지 환단고기의 여러 그 원형 고기를 봤든지 말이야. 첫마디가 뭐냐? 고기에 말하기를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밝은 나라, 우주광명의 나라가 있었다 이거야. 그 가운데 서자부의 그 왕자님 환웅이 동방 태백산에 와서 백두산에 와서 배달 신시의 나라를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를 국통의 큰 틀을 삼국유사에서 바로잡아주고 있는데 물론 그 마무리에서 이룬과 이루라든지 또는 환웅이 낳은 것이 단군이다 해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로 이렇게 그걸 묶어놔 버렸어요. 부자지간의 역사로 만들어 놔 버렸다. 이 환웅의
배달 신시 역사, 1500년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이제 일제 식민사학자들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 역사의 근원, 그 한민족의 역사의 누나를 뽑아내는, 그 심장을 도려내는 환국배달 조선 40년 부족한 7000년 역사, 그것을 환국에 바로 나라 국자를 쪼아가지고서 글자를 변조해서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는 다 신화의 인물이다. 근데 그 역사 말살의 족쇄를 전혀 지금도 이 순간까지 우리가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단고기의 그 역사 한번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환단고기는 5분이 5책 13권을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조선의 3대 문호인 해학 이기, 제자 운초 계은수가 함께 교정을 보고 정리를 해서 조선 왕조가 패망당한 그 다음 해 얼마나 서둘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그 역사 뿌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의 본래 이 동방 우주 역사 문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이 문화 정신이 나와야 된다. 우리의 원형 문화 정신. 그것을 30권, 얼마나 곤궁했으면 30권밖에 못 찍었겠어요. 홍범도 오동진 그 장군 호주머니를 털어서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왜곡을 해서 환단고기가 근세에 나왔다. 100년밖에 안 됐다. 그것도 79년도 80년대 초에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건 역사서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건 1000년 동안 써놓은 책을 이렇게 묶어서 합본을 한 해지. 1911년에 말이야. 바로 여기 우위소론자들의 그런 바이러스에 일체 재치기도 하지 마시고 말 감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환단고기는 이제 이 소전거사라는 분이 고려 말에 비책들, 우리들의 고기들을 아마 평생 수고를 했는지, 그 조상되는 분들이 수고를 해서 자손에게 사명을 내렸는지 태소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이렇게 지어놓고 9000년 문화 역사 정신에 깨어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까지 지낸 이 행촌 이암, 그리고 이제 같은 조정에 근무했던 바로 북부여사를 전체적으로 복원시켜 놓은 이 범세동, 이명 이런 분들이 결의동맹을 했어요. 소전거사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성이시 문중에서 9000년 역사 문화 또 역사 철학을 정리를 합니다. 이존비, 그다음에 이암, 이맥, 이기, 이유립, 이 고성이시 문중을 통해서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시대, 그다음에 이제 남북국시대 고려조선, 오늘의 그 역사 대세를 알 수 있는 9000년 역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워준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한민족과 인류 창세 문화 역사의 대의를 깨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소중한 역사 경전 문화 원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신라 왕가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신라 왕가는 전체 이 박씨 희조로부터 해서 10분, 그 다음에 석탈해를 중심으로 해서 8분, 이 김씨 왕조, 이 신비의 김씨 왕조 38분이 나오는데요. 8년 부족한 992년, 이 1000년의 장구한 신라 왕조의 역사에서 박석김의 그 세 왕씨들을 보면은 단제신초는 이것은 전통 문화인 우리의 그 본래 삼신 문화를 의방했다. 그 재밌는 것은 박혁거세 이분이 이제 나정에서 큰 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석탈에는 혁거세의 그 아들 남해왕의 사위가 됐어요. 본래 이제 저 남쪽 타파라국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거기 어떤 그 할머니가 이제 하늘에서 보낸 이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길러 가지고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학문에 정진을 해야 된다.
그 수양 어머니가 아주 그렇게 엄정하게 얘기해요. 너는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타려왕인 혁거세 아들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고서 그 뒤에 이제 왕이 되거든. 왕이 돼. 박씨하고 석씨가 이렇게 융합이 됐어. 13세 미추왕. 이 13세 미추왕이 첫 이제 김씨왕인데, 그래서 이상스럽게 하여간 그 석씨하고 이 김가가 지금 이 왕족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는 내용이 정말로 신비스러워요. 4대 타려왕이 나라를 히림에서 기림으로 바꾸고 15세 기림왕에서 이제 307년에 국호를 신라로 썼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국호를 신라로 아주 딱 모술을 박아서 쓰기 시작한 것은 22세 지증왕이다. 신라의 원뜻은 덕업이 일신, 망나 사방. 이 뜻은 덕업이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 밝은 햇살, 천지의 광명이 온 천하를 덮으소서 하는 이런 기도문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김씨가 북방 유목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흉노의 한 왕자, 한무제에게 생포됐던 그 왕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왕자가 난이 일어났을 때 한무제 목숨을 건져가지고 너희 흉노족, 본래 이제 훈족인데 훈족은 금을 입혀가지고 사람 모양을 해서 제사를 올리는, 천제를 올리는 풍속이 있어. 그걸 제천금인이다 하는데, 아마 그 실상은 삼신상제, 천신 아니면 이제 환웅천왕, 그게 웅상이라고 하는 전통에서 온 건데요. 산해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김씨성을 줬다. 제천금인의 풍속에 따라서 김씨성을 줬다는 거야. 그 왕자가 이제 김일제인데,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왕망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대권 잡아가지고 나라를 뺏어버렸잖아. 그래서 신나라다 패망하고, 그때 김씨 왕족들이 망명을 해가지고 여기 신라와 가야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김일제 그 동생이 이제 김윤인데, 흉노 왕자 김일제 그 후손 5대손이 바로 김알지가 되고, 신라의 김씨 왕조 시조, 그 다음에 동생 김윤의 핏줄이 김수로다, 가야의 시조. 우리 가야에 지금 김해 가야 수로왕하고 허왕후 그 묘를 가보면 그 뒤에 이제 그 구지봉이 있잖아요. 구지봉에 올라가면 그게 뭐냐? 제사터야. 제사터. 가락구 왕의 그 역사를 보면은 허왕후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기에 시집 오게 된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천상의 상제님에게 명을 받아가지고 저 동방에 있는 가락국 시조를 하늘에서 내가 내려보냈으니까 내 딸을 그쪽으로 보내서 시집을 가게 해서 왕비가 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공유사를 보면은.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한 그런 힘은 여러 가지가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신라 역사 전체 보면은 그 영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김씨 왕조,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북방 유목 문화에 그 유럽의 역사를 평정한 바로 그 흉노족 그 왕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신라 30대 이 문무왕의 그 비문에도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는 투후 제천지윤이다. 황하의 그 굽이친 오르도수 그쪽에 투후로서 강력한 제후로 봉황을 받은 김일제 그 흉노 왕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신라 이 30대 문무왕이 직접 밝힌 거야. 우리 조상은 북방 유목민 말이야. 흉노의 그 왕손이다. 그런 아주 강력한 유목문화의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전사의 피가 김가들이 생명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목문화는 그 지구촌의 동서남북의 그 문화를 소통하는 그런 진정한 개척자로서, 문화 소통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그 문화 정신이 야만인이 아니고 그 말 타고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한다고 그래서 문화가 없었던 게 아니다. 유목문화의 그 꽃은 뭐냐? 그
그 유목문화의 정화는 황금문화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구촌 여기저기를 가보면은 스키타이라든지 뭐 지금 저 그 몽고 서북 쪽에 있는 소련 땅 파지릭이라든지 또 지금 동경에서 전시하고 있는 지금 전쟁하는 그 비극의 나라 아프가니스탄 뭐 여기저기에 그 황금 문화를 보면 그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유목 문화 한평생을 공부하신 서울대 김호동 교수가 그 유목 문화에 대한 종합 정리한 그 아주 멋진 역사적인 책을 냈는데 지구촌의 그 유목 강국들은 공통적으로 삼수 의식이 있다 이거야.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리는 거야. 그럼 몽골도 그렇고 흉노도 그렇고 선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그 삼수의 정신, 뭐 우방과 좌방이라든지 해서 좌현왕, 우현왕이라든지 그 밑에 이 군 조직이 전부 이렇게 24장의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옮겨 다닌다. 북방 유목 문화는 우리가 이제 그 유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신라 가야 유물하고 소통되는 거 무슨 뭐 편두를 한다든지 또는 뭐 기마상을 보면 거기에 동복을 말 등에 지고 댕긴다든지 저 동복도 아주 제대로 잘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삼신의 삼수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답사할 때 보면은 한 유목문화권 박물관을 가니까 지구에서 가장 큰 동복이 있어. 그런 거대한 그 동복 큰 솥도 봤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이 신라의 황금 문화, 그 여러 무덤에서 나온 신라의 그 황금 금관은 이 인류의 원형 문화, 우주 역사의 원형 정신을 담고 있다. 신라의 이 금관 문화에 나오는 우주 창세 역사 문화의 어떤 최상의 상징, 우주의 진정한 수수께끼, 그걸 저는 이제 고곡이라고 보는데 고곡은 참 아름답거든요.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신비스럽고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태아의 모습이다. 뭐 물고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독립문에 보면 그 위에도 태극 형상으로 해서 이제 그런 문양이 있는데 이 고곡이 뭐냐?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수로야. 고곡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옥이다. 사실은 그 뜻이 유치하다 이거야. 일본 사람들이 마가타마, 다마라고 그러잖아. 우리 옛 구순치기 할 때 마가타마, 구부러진 옥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유치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식민사학의 그런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연장선의 수로를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홍산 문화에서 이제 5,500년 전에서 한 9,000년 전에 그런 광의 홍산 문화가 드러나면서 진정한 동북아의 인류 창세 역사 문화의 유적지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화의 상징이 이제 용봉인데 초기에 이제 옥으로 만든 용을 고곡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옥룡이다. 그러니까 고곡이라고 하지 말고 옥룡으로 부르자. 우리나라 그 강호방 교수 같은 분은 절대 고곡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야. 그 왜곡된 말이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국인이라면은 우리 문화 역사를 볼 때 전시구촌 다니면서 이런 고곡을 볼 때 아, 그 고곡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의 문화 언어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북방 유목문화 유물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난 그 문화 정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라의 김씨 왕에게 보낸 바로 황금복음이 있잖아요. 황금복음. 황금복음을 보면은 뭐가 있어? 거기에 삼태극이 있어. 이 삼태극을 보면 구부러진 고곡처럼 해놨는데 사실은 저런 그 문양의 원상은 우주광명 환에서 그것이 분화돼서 하늘 땅 인간 살아있는 삼신의 신성, 그것을 천일지일태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우주의 조물주의 생명과 신성이 이렇게 삼수로 천일지일태일, 하늘광명, 땅광명, 인간광명을 저렇게 구분해서 삼태극 양식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신라에 나오는 적성 목각분이라고 하는데 저 파지릭을 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어른공주의
유물하고 미라가 나왔고, 저것은 알타이 고분 어른공주라고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왕의 유목문화의 그 왕 쿠르칸의 그 목관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저 러시아의 수도였던 피터 대제가 처음 개척한 그 수도 페테르부르크 박물관, 그 지하관을 가보면은 그 거대한 것을 그냥 그대로 뜯어다 거기다 놨어요. 그래 해가 져서 문 닫기 전에 이제 거기를 달려가 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그걸 들어가서 보면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놀랄 거예요. 우선 그 관이 어느 정도로 크냐. 아주 대형 관, 그것을 나무를 그대로 이렇게 뜯어다 놓고 거기에 이제 왕이 타던 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새겨 놓고서 그 말의 모가지에 뭐가 있냐면은 신비스러운 바로 이 고곡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이것도 역사 왜곡의 이게 후유증. 이 고곡이 있단 말이에요. 고곡이. 그게 그렇게 신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유목문화는 어디서 나갔냐? 몽골이라든지 선비라든지 돌고리라든지 지금 흉노, 이들이 어디서 나갔냐?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단군 세계밖에 없어. 그래서 3세 단군 때 보면은 가륵 단군 때 열양의 욕살 삭정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서 이 감숙성인데 거기에다가 귀양을 보냈다.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사면을 해가지고 흉노 시조로서 시조 왕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4세 오사구 단군 때 그 동생을 이 몽골의 초대 거기에 그 왕으로 임명했다. 이게 대세를 보면 이 동서 윤목문화의 큰 세력권은 바로 환국배달을 계승한 동방 우주광명문화, 이 삼신 사상, 우주사상, 그 심장부인 단군조에서 그 삼신 우주광명 통치문화, 그걸 이제 사만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만관경, 사만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이 국가 영역을 다스린다. 사만관경. 그 사만관경 문화를 거반다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좌연왕, 우연왕 뭐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있던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신교를 모체로 해서 신라는 이 전통 문화를 모체로 해서 유교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도교를 전체 이렇게 융합을 해서 신라 천년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이제 1세 박혁거세. 그 중심 세력들이 육촌장으로서 왕을 모시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2대 그 남해왕 석탈해를 사위로 이렇게 삼고, 중국 후칭 왕 대신 거서관이다. 차차홍 이사검 이런 건 전부 이건 우두머리다. 광명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탈해왕, 또 이 미초왕을 지나서 미초왕 김할지 자손인데 이 김씨왕 대 시조 미초왕. 그다음 내물왕 때 김씨 왕조가 이제 세습돼서 성골. 우리가 이제 이 성골 제도가 이제 왕통은 성골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진골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이 바로 진골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데, 신라의 역사를 한번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그 두 사람이 자기 누이를 주고 또 딸을 받는 그런 혈맹을 통해서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헌왕 때 2차돈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라는 이 불교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고, 물론 고구려 사람 아도 승려가 내려오는데 2차돈 순교 전에 바로 이 신교 우주광명 전통문화 세력과 새로운 그 불교 혁신 세력하고의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과 대화 속에서 마침내 희생자로서 2차돈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불법을 국가 경영 정신의 근본으로 그 호국불교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를 꼭 중심으로 섬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라 하면 그것은 불교, 석가모니를 주불로 생각하지만은 신라는 전혀 그렇지만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 때부터 홍일의 기반을
실제로 뭐 닦았다 그러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요. 신라 통일을 처음 이루기 시작한 이제 김춘추, 이 무열왕. 이 김유신도 가야의 왕자였는데 이제 신라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조상과 더불어서 이제 귀부를 해가지고 공을 세우면서 또 김유신이 15살 때 화랑으로 그 후에 이제 신인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인증을 받는 뭐 일설에는 김유신이 천상 33천에 천신이 한 사람으로 지상에 내려왔다. 또 이런 얘기가 역사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 이 문무왕 통해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경혜왕 경순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라 왕조가 마무리가 되는데 신라의 불교 문화를 보면은 미추왕 2년 때 263년에 이제 고구려에 아도 화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고구려에 그 자기 어머니 고돈영의 명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 그 어머니는 5살 때 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도승이 되기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3000개월 후에 동북에 불법을 크게 흥왕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불교의 개조가 되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왕가에 공주님 그 병을 고쳐주고서 이제 신임을 받거든요. 지금 이제 이 흥륜사 그 절터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답사를 해보니까 그 흥륜사는 지금의 경주 공업고등학교 그 자리가 본래 신라의 최초의 그 절터다. 그래서 저 학교의 본관 건물 바로 앞에 저기를 가보면 저렇게 예전에 그 절터에 연화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그 문 쪽에 있는 뭐 거대한 그 석조물도 뭐 동네 사람들이 뭐 그걸 실어 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가보면은 저곳이 신라 최초의 그 절터 흥륜사가 아닌가. 이 신라에는 이 석가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원래 원형 불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절터가 7개나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신교의 제천 소도터인데 여기에 전부 절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바로 이 우주광명 전통 신교 문화의 그 성지 천신 기도토에 불교가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지적은 아주 합리적인 역사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신라의 그 불교 정착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아도 화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약 300년 뒤에 이제 2차돈 순교 사건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일본에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소아시 집안하고 모노노베 집안하고 이제 우리는 국신 우리들의 본래 모시던 조선에서 왔던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천신을 모시는 본래 이거 신사 문화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모노노베 집안이거든. 소아시 집안은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막 싸워가지고서 말이야. 모노노베에서 막 그 소아시 집안을 쳐들어가가지고 집안에 만들어놨던 절간 때려보시고 불상을 끌어다가 바다에다 쳐넣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소아시가 나중에는 모노노베 집안을 멸족을 시켜버리는데 지금 이런 아주 처절한 갈등이 아닌 말이야. 비교적 이렇게 순리적으로 미추왕 때 아도가 이렇게 와서 또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도가 죽어버리거든. 스스로 죽어버린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00년 세월 동안은 이런 신교에 바로 신라는 진안이다. 그 역사 위 주체 정신, 우주 광명 문화의 진정한 그 주인 정신, 이 진안의 문화 역사 전통을 한 500년 그대로 가져가면서 화랑 문화의 그 한계를 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에서 당나라 사대주의 그 역사 과정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라는 단순히 이렇게 석가보를 중심으로 한 불교가 아니고 이 화랑 문화를 보면은 나는 미륵의 화신이다. 이 화랑들이 미륵의 화신이다. 각자가 그 미륵의 신법으로 미륵의 이상낙원을 건설하는 바로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라 왕도 경주가 미륵신앙의 성지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자랑스럽게, 어찌 보면은 새롭게 신라 천년 이 불교 문화의 그 근본을 바로 세우는, 또 삼국을 통일하는 그 역사의 힘이, 초동력이 어디서 나왔냐? 물론 화랑의 실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의 바로 미래 불교, 도솔촌의 천주님이신 미래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개벽을 하는 그 도솔촌 천주님, 미륵불이 이 땅에 오신다. 미륵불이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이것은 신라만이 아니고 백제도 26세 성왕이 내가 미륵님의 이상을 성취하는 용화낙원을 세우는 바로 전륜성왕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 성왕을 성명왕이라고 그래요. 성명왕. 그 명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라 최초의 절 흥륜사도 이 미륵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에, 또 신라의 초기 왕대에 보면 도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 음악에 나와요. 그 노래 제목이 왜 도솔가냐 이거예요. 도솔촌, 도솔에 대한, 미륵에 대한 그 신앙이 어디서 발원이 된 거냐? 정말로 신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륵 선화인 바로 이 미시랑, 그 미시랑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신라의 전설에서는 미시랑이 하늘에 있는 미륵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다. 이 양반이 7년 교화를 하고 어느 날 사라졌다는 거야, 인간 역사 세상에서. 근데 재미난 것은 바로 이때 그 신라 천년 역사의 그 국력이 가장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는 이 화랑도 문화의 조직이 아주 빠르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원광법사가 이때 나와가지고 바로 환국 배달, 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그 소도 제천의 성지에서 우주 광명의 인간 신법을 전수한 바로 그 경당에서 가르친 오상지도, 충효신 인용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우주 광명이란 뜻이거든. 원광법사가 중국에 유학을 하고, 이 양반 학문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유학을 도통하고 말이야. 신라 왕가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모든 외교 문서를 다 관장하게 했어. 거반 100살 살다 돌아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 사람의 젊은이에게 화랑의 계율을 내려줬는데, 임금을 섬기되 충으로, 부모를 섬기되 효로,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 살생유택이니 뭐 이런 그 임전무태. 근데 이것이 화랑도 정신에 보면은 정말로 강력한 거예요. 너무도 강력한 거야. 화랑의 그 문화에서 아주 감동받는 또 그런 그 역사적인 화랑의 문화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신라 통일의 의미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